셧다운 직전에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상황. 말 그대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 의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덕수종의 경제단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제단판 채널 PD 강상욱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제 여러모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 위기와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셧다운 직전에 가까스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화제가 된 것이 있죠. 234년 만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좀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셧다운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 의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냐면 하원 의장을 새로 뽑아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그래서 하원의 모든 일정이 중단돼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회가 일단 셧다운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말씀하셨지만 45일짜리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과연 그러면 11월 17일 날 다시 하원 의장 선거와 함께 예산안 논의가 시작될 건데, 그때까지 11월 17일까지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될 것인가?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네. 이번에 셧다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공무원들, 연방정부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잖아요. 그때 이제 2018년이었죠.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멕시코에 장벽 세우는 문제로 셧다운이 한번 일어났던 적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미국 정부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 받아서 뭐 배식을 타먹고 하는 그 그림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무원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도 있지만 군인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급여도 못 받는 거죠. 또 다른 다른 공무원, 연방 정부의 예를 들어서 상공부 직원이다. 또 재무부 직원이다. 급여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전국이 상당히 불안해지잖아요. 전국이 불안하다는 것은 예산안 집행이 안 되니까 경제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경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노조가 파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급여를 못 받으니까 소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연착륙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삐끄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보는 건데, 과연 셧다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정치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예산안을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안 편성권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의회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 백악관도 예산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내긴 해요. 근데 CBO라고 Congress Budget Office라고 해서 미 의회 예산처가 일단 예산안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미 의회가 예산안을 결정한다. 미국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익년,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거든요. 근데 회계연도 시작부터 예산안 집행이 안 돼 버리니까 상당히 미국 경제로 봐서는, 또 월가로 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게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셧다운이 발생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놓고 볼게요. 대외적인 측면하고 대내적인 측면. 대외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전분열인 거예요. 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맞서서 한 목소리를 내고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대응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은 시점에 자기들 내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21세기 미국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내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동시장이 뜨겁다. 그렇지만 지금 노조 파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대출이 지금 반환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투자 부분에서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임대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오래 간다라고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국가 기능이 작용이 안 되는 거니까 연방준비은행도 국가 정부가 아니지만 은행이라든지 통계에 일을 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잠시 잃게 되거든요. 잃는다는 표현은 아닌데 유급 휴가가 아니라 무급 휴가예요. 네. 돈 지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가뜩이나 유가 상승이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가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소비 중심의 미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측면, 대내적인 측면은 정치적인 이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정책이 자신의 어떤 그 대선 프로젝트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인 게 틀림이 없는데 이거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이 하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는 좋지 않은 신호고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1.2%포인트인가요? 주가가 떨어졌죠. 빠졌죠. 네, 빠졌죠.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면 월가는 왜 그런 해석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과연 셧다운이 주 요인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으면서 셧다운이 발생한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셧다운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아니면 가능성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앞으로 2024년이 되어도 피보팅, 예를 들어 올라갔다가 꺾일 가능성이 2024년 내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그 확률 게임에서 상당히 지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 이게 결국은 월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네. 그럼 누가 먼저 도망을 갈 것인가? 아마 이 게임을 월가에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10월과 11월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월가를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견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주목을 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가 저렇게 예산안이 뭐 셧다운되고 정부 기능이 셧다운이 되고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 문제와 금리 인상의 문제, 장기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게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말은 중국 경제도 역시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중력은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 3.5%에서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 근데 시중금리를 딱 쳐다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부채에 관한 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에 관한 부담이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을 딱 쳐다보니까 중국도 역시 우리가 이제 헝다그룹 이야기를 했지만 헝다는 이미 이제 그 매각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요. 안정되는 수순으로. 근데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삐구위엔 이 삐구위엔이라고 하는 그 백개원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특징은 대도시 중심의 어떤 부동산 개발도 개발이지만 중소도시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개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정부와 함께 땅을 불화받아서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올해 초에 아마 그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예.
강원도에서 보증 안 하겠다, 이거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흔들거렸잖아요. 확 흔들렸죠. 확 흔들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도 만약에 비구위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마 지방 정부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다음에 중국 저축률이 45%에 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소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요즘 중국 드라마에 지청운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온대요. 네. 지청운동이 뭔지 모르시죠? 네, 저 처음 들어봅니다. 예, 청년들 실업률이 50% 넘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중국 맞습니다. 정부에. 네. 중국 경제의 청년 실업률이 50%에 근접하니까 중앙정부로서는 이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모택동 시절에 하방운동 하듯이 지방으로 가서 농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방으로 청년들을 보낸다. 줄여서 지청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정치적인 불안 문제, 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은 미 하원의 샷다운, 예산안의 통과 불투명,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 게임. 중국은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 소비가 줄고 저축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지방정부와의 어떤 재정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정치란,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생활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는, 영어로 말하면 stability, reliability and justice거든요. 정의롭고 안정되고 정부를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가느냐. 시스템이 아니죠. 정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가느냐. 그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채 문제, 기업 부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문제가 금리가 3.5%에 머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5.5%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6%를 갔을 때까지도 계속 3.5%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답을 못한다 그러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과연 계속 누른다고 해서 이게 터지지 말한 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 이것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샷다운이 주는 하나의 또 다른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경제난판 채널 콘텐츠는 미국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